안녕하세요. 윤주아입니다. 오늘은 아동의 뇌 발달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운동 발달의 4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단계는 아이의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저는 교육치료사로 신경발달 접근법, 이 Neurodevelopmental Approach를 포함해 다양한 치료법을 훈련받았고 약한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장애를 가진 2 자녀가 있으며 뇌성마비, 자폐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에게 신경발달 접근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성향 하나라는 비영리법인 속속으로 북한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초초의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들이 자연적으로 성장기에 맞게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열성이 말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을 내어 아이들의 자연적인 성장 단계 시기보다도 서툴러 안고 키고 걷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제가 아이들을 재촉했던 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도록 서투르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들의 신경계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바닥을 기어 다니며 더듬어 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던 것이지요. 어린 아이의 운동 발달은 뇌 발달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두뇌 개발을 돕는 운동 발달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운동은 마구잡이 움직임, 2번째는 엎드려 배로 가기, 3번째는 네 발로 기기, 그리고 4번째는 걷기와 달리기입니다.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그저 먹고 자고 우는 게 일이죠. 하지만 아기는 손과 발을 마구잡이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위 세상을 느끼게 시작합니다. 아기의 첫 움직임은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은 마구잡이형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식 동작들을 통해 아이는 세상을 환경 안으로 돌아와 자신과 공간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느낌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가 뇌 세포의 발달과 함께 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기였을 때 처음 몸을 뒤집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언제 아기가 미소 짓거나 웃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매 아이마다 그 첫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걸 기억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태어나서 2개월이나 3개월쯤 되었을 때 뇌 세포 중 영어로 myelin sheath, 이 수초라 불리는 뇌벽에 피막으로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초는 신경계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신체가 받아들인 신호를 뇌에 완벽히 전달해 주어 이미 필요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이 시점에 아이는 엎드려 배로 기면서 따뜻함, 차가움, 아픔, 배고픔 등의 극한 신호들에 반응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뇌에서는 수초가 더 많이 발달하고 뇌교를 돕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교육지도사로서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 단계를 건너뛰었거나 온전히 커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요즘은 아기들은 흔들레 의자, 자동차 시트, 크네, 보행기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교육 치료를 위해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바른 자세로 엎드려 배로 기는 법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10살, 11살, 심지어 14살이 되어서도 발달 단계의 모습에 맞게 엎드려서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기 때 기어 다니기 발달 단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엇을 만지거나 신체에 무엇이 닿는 감각에 친해지게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가 주위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정보들은 아이의 뇌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이에게 전해질수록 아이의 뇌는 더 잘 발달하게 됩니다. 생후 7개월쯤에는 수초의 발달이 중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 아이는 무릎과 손으로 기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중뇌는 꽤 복잡하고 여러 기능을 책임지는 부위인데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근육 감각, 감정, 다양한 감각과 신체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아이가 1살이 되어야 수초가 대뇌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생애 첫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시기입니다. 대뇌는 심리적 결정, 지적 반응, 언어 구사 등 다시 말해 우리를 인간으로 구별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합니다. 이런 뇌 발달의 전체 과정은 대개 6세나 8세 때까지 진행됩니다. 보통은 여아의 두뇌가 남아의 두뇌보다 더 빨리 발달합니다. 하지만 뇌 발달의 많은 부분은 수초의 성장에 더 의존합니다. 수초가 뇌 전체로 자라나갈 때까지 아이는 발달의 최고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초가 모든 뇌를 덮었다 해도 아이가 그 발달 단계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발달은 모든 신경계를 완벽하게 완성하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뇌 발달의 각 단계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신경 발달 과정에 더 큰 틈이 생기게 됩니다. 다운즈 혹은 같은 유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뇌소마비처럼 뇌세포의 구조적 문제 혹은 차별점처럼 그 원인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틈을 메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발달되지 못했던 운동 발달 단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성장한 아이에게 다시 엎드려 배로 밀며 기는 행동이나 내 발로 기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성장 발달 단계는 순차적이라 아이들이 놓쳤던 가장 초기 발달 단계로 돌아가 첫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놓쳤던 행동들을 날마다 연습하면 아이들의 두뇌에 생겼던 그 틈을 다시 메꿀 수 있고 신경계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자라고 그 틈이 다시 연결되어 아이의 신경 발달 과정 변화를 증정 가능할 수 있게 될까지 약 3개월이나 4개월이 걸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크로스 패턴, 교차 패턴 통합 동작 운동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영상에 한 가지 신경발달 접근법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이들과 훈련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아래 기쁨의 발견 채널 구독 신청 클릭 부탁드립니다.